안녕하세요. 주식 성장 스토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들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종목을 리서치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매수 매도 타점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매매에 적용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매매에 적용해볼 만한 종목 몇 개를 예시로 풀어내드려 합니다. 그 친구는 제도권 출신으로서 흔히 말하는 증권사 리서치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고, 저는 저만의 특기인 감정과 편견 없이 그 데이터 값을 취합해 기계적으로 매매에 적용해 최대한 둘만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로봇 같은 저에게 그 친구가 매크로 시황과 뉴스 등 외부적인 요소를 인식시킨다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시장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흔히 알만한 데이터가 아닌 그 친구만의 특이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해 실적, 그러니까 우리에겐 수익이죠. 수익성 위주로 포트를 꾸려 매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트 안에 담아갈 종목 후보군 몇몇을 앞으로 영상에 공개될 예정이며 오늘도 몇 개 풀어내고 빠르게 마감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서울옥션인데요.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 힘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상장 이래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났습니다. 그간 로봇 테마로 수급이 쏠린 거에 비해 생각보다 크게 안 빠지다가 오늘에야 2.4% 정도 누림받았는데요. 서울옥션 제로가 증권형 토큰이죠. 사실 토큰 테마가 한창 부상할 시기에 AI 챗봇 로봇이란 메가톤 테마가 나왔었고 2월 5일 그제이죠.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제로 일정이 마무리된 듯하죠. 이렇게 보면 제로 매매하는 관점에선 이제 발표 나왔으니 세력들이 설거지할 때 다 됐다, 대피하자 라고 하겠지만 그 재료 소멸 종류에도 사실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정 매매, 제로 매매를 수년 가까이 한 저로선 그 패턴의 종류를 언제 한번 영상에 담겨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 수급을 보면 제로 소멸과는 다르게 여전히 적지 않는 물량을 외인과 기관, 개인이 서로 토스하면서 회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순간 한쪽 주체가 물량을 다음 타자에게 안 넘기고 쥐고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를 보이던 주체가 매도세를 줄이던가 또는 매수를 보이던 주체가 그 양을 확대한다던가 식으로 순매수량을 늘린다는 거죠. 결국 최종 물량을 치고 추후에 주가 드라이브를 걸 텐데 그 시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수급 물량의 변화를 보며 매수 시점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AI 챗봇에 이을 대형 테마가 나올 것에 대비해 외부적인 테마 순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면서 최종 매매 여부를 보러 갑니다. AI 챗봇과 같이 증권형 토큰도 많은 관련주들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떠나서,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속해 있는 해당 테마의 임팩트를 보자면 아직 제 가치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이 덜어 있어 보여서 서울 옥션 외 일부 다른 종목도 체크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추가 일정이나 큰 빅 뉴스는 없지만 AI 챗봇에 실린 물량이 어느 순간 풀어 나올 거고 그 물량이 증권형 토큰 쪽으로 유입되는 것에 초점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텔레필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양자 암호 테마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알고는 있어도 해당 테마가 추후에 떠오를 시기인가를 궁금하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AI 챗봇에 실린 물량 중에 일부만 AI 중장기 종목으로 아예 실려 나갈 거고 나머지 단타성 종목들은 그 물량이 앞으로 어느 테마로 쏠릴 것인가인데요. 그 후보 중 하나가 양자 암호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 테마의 파워가 예측이 안 되는 상태이니 단순히 테마 순환의 성격으로 잠시 동안 수급을 받고 소멸될지는 관련주들 거래량과 주가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테마 제로 일정은 있습니다. 2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정부가 양자 분야를 전담할 연구기관을 새로 설립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큰 제로인지는 확신 안 가지만 저는 제로 일정이 있다면 항상 엑셀에 적어두고 그 테마의 영향력을 주가 흐름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흐름의 힌트가 텔레필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 코이버, 그리고 우리넷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금 세 종목은 누가 2등주가 될지는 불명확해 우선 텔레필드부터
눌림목 공략을 볼 텐데요. 아까 서울 옥션과 유사한 패턴이죠. 상장 이래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최다 거래량, 그리고 AI 챗봇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적정선에서 자리를 지켜내며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듯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양자과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발언이 이번 달에 있을 양자연구기관 설립 여부에 영향이 끼칠 것이고, 주가는 그 시점에 맞춰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위아래 변동 없이 지금 자리에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후발주인 코이버 우리넷 우리로도 너무 뒤처지지 않게 오늘 살짝 끼맞추기로 마감한 것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위한 발사대에 서 있는 건지 봐야겠죠. 언제나 그렇듯 출발은 아무도 모르지만 제로를 앞둔 어느 종목이 외부적인 요소, 즉 지수 영향과 대형급 테마에 덜 영향받는 모습이 조금만 보이더라면 저는 향후 출발선을 생각하며 매수 타점을 계속 체크해 갈 것이고, 지금 서울 옥션과 텔필드가 그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는 소니드인데요. 뉴스 시향 특징주 종목으로 뜨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약 한 달간 10번의 특징주 형태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살짝 냄새나긴 하죠. 냄새만 풍긴다고 저 종목 뭔가 있다, 세력들이 기자에게 돈을 주고 기사 띄우고 뭘 어떻게 한다 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도대체 뭐 때문에 기사를 띄우는 건지, 그에 맞는 재료와 주가 흐름에 힌트가 있는지 보자면 제 기준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봅니다. 일단 초기에 로봇 관련 기사로 특징주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최근엔 리튬 이온으로 선회했는데 저 역시 포스코 케미칼 통해 리튬 재료를 체크해 나가는 시점에 소니드가 이 재료를 붙여가니 매매 판단에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21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역대 최고 거래량과 두 번째 최고 거래량이 이번 달에 다 터져 나왔는데요.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해도 저는 항상 거래량 또한 의심의 관점으로 하나의 지표일 뿐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한 재료까지 붙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소니드가 어제 오늘 개인 수급 좀 들어오며 눌림 좀 받고 있는데 재료는 이미 갖춘 상태라서 저는 이제 수급의 변화만 보며 매매 타이밍을 보려고 합니다. 두어 번의 고점을 찍고 반락, 어떻게 보면 세 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악성 물량이든 개인 물량이든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때 방해될 물량이 제거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은 전망이다, 앞날을 봐야 된다고 하지만 제 기준엔 전망 40%, 대응 60%라고 생각합니다. 제 승률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90% 이상 돼 보이지만 전망, 즉 예측을 하는 승률은 40% 수준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를 대응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더 승률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전에 종목 풀이 해드릴 때 제 매매 스타일 어느 정도 파악되시죠? 해당 종목이 확신이 있는 재료이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져서 예측과 전망을 높게 보는 점은 맞지만, 어떠한 변수에 의해 대응이 60%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식의 유동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고 합리적인 대응인지 영상에서 같이 공부해가며 좀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